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한류로 인해 한국의 드라마, 영화 등이 도대체 어떠한 매력이 있길래 해외에서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한국 드라마의 경우 글로벌 OTT의 등장과 더불어 팬데믹 시기에 데이트를 친 오징어 게임의 공개로 인해 서양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며 주류로 자리 잡았고, 이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과 더불어 2023년 상반기 최대의 히트작 덕을 노리까지 오징어 게임의 단발성 성공일 것이라는 몇몇 해외 언론들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공개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한국 드라마는 세계 시청자들에게 1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도 드라마에 못지않았죠. 오징어 게임 공개 바로 직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에서는 한국 영화로서는 최초로 상을 탄 것은 물론 외국어 영화로 또한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고, 이후에도 칸 영화제에서 브로커의 송강호 배우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동시에 같은 시상식에서 박찬욱 감독이 한국 감독으로는 칸 영화제에서 두 번째로 감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영어라는 서구권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는 한국 드라마, 영화들이 해당 국가의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상당히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소재를 콘텐츠로 반영해서 색다름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 공동체 판타지를 부각하며 인물의 심리를 깊게 묘사하여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점을 한국 드라마, 영화의 강점이라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분석 중에서는 주로 유럽과 미국 등지의 해외 언론들이 한국인들의 한이라는 정서에 주목하며 슬픔을 승화시켜 예술로 하는 표현이라는 고차원적인 감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영화, 드라마 관련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 중 하나인 무비웹에서는 한국 영화의 슬픔, 분단, 급속한 현대화의 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인의 한이라는 감정에 대해 주목하였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인의 한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게 된다면 스토리 뒤에 가려진 더 깊은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언어가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의 콘텐츠를 접하게 될 때 슬픔의 독특한 언어를, 의미를 이해한 채로 시청한다면 마음으로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로 알려진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점령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K-POP 그룹의 성공이든 영화감독 봉준호의 기생충이든 한국의 상품과 엔터테인먼트의 수출은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렬함과 도덕적인 교훈으로 가득 찬 한국 드라마나 관객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한국 영화 뒤에 숨어있는 중독성 있는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는 한국 콘텐츠를 제작하는 감독들이 어떻게 영화 제작에 접근하는지, 그러한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가정한다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가 한국의 격동적인 현대사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서구와 비교하면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민주주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6.25 이후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꽤나 충격적인 독재 정권으로 특징 지어졌죠. 6.25와 같은 안타깝고 슬픈 시기를 겪지 않은 많은 한국인들은 시각적이든 문화적이든 심지어 각종 요리를 통해서도 오늘날의 한국이 만들어진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급진적인 발전과 주요 개발 프로젝트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한국이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와 같은 예술적인 매체를 통해 그들이 겪은 과거와 슬픔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25 이전에 한반도는 통일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북한도 남한도 존재하지 않았죠. 6.25는 가족과 역사가 강제로 분열된 분기점을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시대의 문화의 대량 파괴는 커다란 손실이었고, 전후에 논란이 많은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여전히 일본의 영향으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1987년까지 민주주의를 손에 넣지 못했고 1987년이 되어서야 수십 년간의 검열과 군사통치를 시민들의 손으로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의 몇몇 주요 한국 영화와 TV에서의 텔레비전 쇼들은 한국의 과거에 대한 주제와 더불어 당시 한국 사람들이 맞서고 있던 아픈 역사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2000년대에 남북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경비구역 JSA의 개봉으로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된 영화로서는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은 그의 거의 모든 필모그래피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평을 진행하는 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목격할 수 있던 미국의 개입, 옥자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시골과 도시의 대립에 대한 관점과 같은 한국 특유의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 하나였던 사랑의 불시착은 남한의 한 사업가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인해 북한에 도착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쪽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북한군의 지휘관과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좋은 관계를 통해 남북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드라마와 더불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와 같은 독특한 로맨스 영화에서도 당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더 깊은 맥락을 제공하고 있죠. 강렬한 액션 장면을 통해서든 등장인물들이 호통을 치는 모습이든 장황한 독백을 통해서든 아니면 블랙 코미디를 통해서든 한국의 감독과 작가들은 현재와 과거를 교차시키며 마치 합성하는 듯한 방식으로 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창동과 같은 감독들의 일부는 한국 주류 예능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삶을 능숙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방식의 표현을 통해 그들의 삶을 묘사하고 체계적인 문제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많은 한국 영화들이 궁극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플롯 포인트를 유발한 사실을 역사적 맥락에서 읊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 실타래는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을 통해 이어져 있죠. 한국의 맥락에서 한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예술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척도가 되었습니다. 올드보이와 같은 영화들은 한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예시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 영화에서 분노와 슬픔에 가득 찬 주인공이 끔찍한 사태를 만드는 장면을 통해 묘사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따르는 슬픔과 그들의 디아스포라를 묘사하는 정의된 어휘인 한과 같은 개념들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과 같은 개념은 일제시대 즉 식민지 시대의 산물입니다. 일본인들이 한반도를 점령하게 된 것이 한의 기원이 된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몇몇 유명하고 능력 있는 영화 제작자들이 종종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한뿐만 아니라 많은 기쁨이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과 같은 개념을 통해 배운 교훈, 비서구적인 틀을 활용하고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적용하여 국제영화를 마음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막이 있는 영화를 시청하러 가는 것은 이를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의 독특한 언어와 그것이 해당 국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인간의 경험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요소들로 종종 재치 있게 이루어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